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북하울 언박싱을 해보려 합니다. 뭐부터 뜯어볼까? 한강 작가님의 영문 버전, 정확히는 영국 버전의 흰 The White Book, 하얀 책. 제목도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지 않아요? 보시면 뇌 같은 일러스트가 신생아 사진 위에 올려져 있어요. 요런 또 페이퍼백에 이 종이 참 오랜만이네요. 이건 트윈 친구가 저에게 특별히 콘텐츠 제안을 했어요. 영문 그리고 원문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원문 또한 마련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양장이 아닌 버전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벤트 선물로 그 책을 드렸더라고요. 잘 읽고 계시는지. 그런데 양장 버전이 너무 좋아서 만족 중입니다. 첫 페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강보, 배내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련, 흰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개, 백발, 수위. In the spring, when I decided to write about white things, the first thing I did was to make a list. Laughing whitely. 하얗게 웃다. Laughing whitely. I felt that yes, I needed to write this book and that the process of writing it would be transformative. It would itself transform into something like white ointment applied to a swelling like gauze laid over wound. Something I needed. 이 책을 꼭 완성하고 싶다고. 이것을 쓰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줄 것 같다고 느꼈다. 환부에 바를 흰 연고, 거기 덮을 흰 거지 같은 무엇인가가 필요했다고. 이렇게 영문, 원문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도 더 그 의미를 골똘히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표지에도 2024년 노벨 문학상 작가 써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책 제목이 오늘도 혼자 클럽에서 음악에 몸을 맡기자 모든 게 선명해졌다.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이래요. 제가 믿고 보는 책들이죠. 또다시 흰을 보내준 친구가 선물해준 책입니다. 3일 전이었나?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책 지금 너무 재밌어서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읽는 중. 완전 나 같음. 그니까 읽어줘. 글의 제목의 각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부터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과연 내용은 들어가는 글.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뮤직 콘텐츠 기획자의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삶을 지탱하는 음악이라는 힘, 클럽을 좋아하는 마음, 음악과 연결된 일상을 담았다. 삶을 버티게 할 재미를 찾고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영광스럽게 모시고 싶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새벽 2시 댄스 플로어에서 음악에 몸을 맡기듯 흔들흔들 여유롭게 즐겨주면 좋겠다. 재밌겠군. 홍대 명월관을 방금 지나친 것 같은데? 저도 가본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동대문 앞 고시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홍대 아주 작은 보증금 없는 월세룸에서 지냈었거든요. 그때 혼자서 클럽에 몇 번 갔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저의 마지막 클럽에 대한 추억은 정말 20대 초반. 이거 읽은 후 갑자기 클럽에 가는 건 아닌가 몰랑? 근데 제가 클럽을 안 다니게 된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끊게 된 에피소드. 일명 데킬라 사건이라고. 제 남동생은 그걸 벌써 10년째 우려먹고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저의 흑역사를 털어놓을 날이 다음은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제가 철학책을 그래도 간간히 느릿느릿 읽고 있잖아요.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철학 유튜버분들을 구독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제일 자주 보는 채널이 바로 춘코 채널이에요. 그런데 춘코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이번에 책을 새롭게 썼는데 데이지얼 채널에 와서 책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수다 떨어보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라이브도 한 번도 안 해본 쪼짜 유튜버지 않습니까? 우선 연락 주셔서 너무 영광이다. 그런데 수다보다 평소에 현대 철학, 요즘 철학자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다. 제가 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문한 책입니다. 춘코님이 또 다른 책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터뷰를 잘 해야 하니까 이 기회에 몽땅 읽어보려 합니다. 요즘 철학자 춘코님을 덕질하는 영상은 따로 독서 브이로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여러분. 지니님한테 온 박스입니다. 와우. 제가 이모 부자예요. 정말 모두 우아하고 유쾌하고 따뜻하고. 근데 이모 중 한 분이 일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여행 회비를 모아서 지인님은 늘 동경이라고 말씀하세요. 동경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식들을 보내주셨는데 다시마? 맞죠, 여러분? 다시마. 와, 이게 짭조름하고 완벽한 안주 간식입니다. 살도 안 찌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차 또 사주셨고, 요거는 사탕처럼 보이네요. 용각산 그리고 이츠란 라멘 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인펜. 이거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책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원더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 지니님이 또 미술 책들을 좋아하셔서 저도 미술 책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기울어진 미술관. 미술이 역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사회운동의 일원이 되었는지도 설명해주는 재밌는 책입니다. 아, 저 미술관 안 간 지 오래되었다.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글쓰기 상담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 다녀왔게요. 최진영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 북토크? 그런 모임에 다녀왔어요. 작가님을 찍진 못했지만 가기 전 그리고 그 모임이 있었던 장소를 좀 담아봤거든요. 보고 오시죠. 오늘 제가 누구 만나게요? 최진영 작가님. 작가님이 제주에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작가님 북토크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꼭 한번 가리라 다짐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북토크가 아니라 어떤 행사냐면 바로 글쓰기. 그냥 글쓰기가 아니에요. 마음 치유 글쓰기. 어떡하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SF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워낙 상상의 대가니까요. 그런데 독자로서 많은 SF들을 또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 증발해버렸죠. 나는 읽는 게 좋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최진영 작가님 같은 글쓰기, 정말 사회적인 글쓰기, 그런 것도 참 멋지다 생각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제가 구상해본 내용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래요. 뭐라더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주인공 치토스가 있어요. 이 치토스가 전날 회사에서 진상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장은 늘 성실하게 진상이었거든요. 유독 어제는 이게 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치토스는 엄마랑 또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주체적인 삶보다는 자녀에게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래서 의존성이 강해요. 하지만 치토스는 속박처럼 느끼고 벗어나고 싶어 하죠. 사회적으로 흔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날 연차를 냈어요. 이 쌓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좀 쉬고 싶은데 똑똑똑 사이비 종교 전도사들까지 이 휴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막 따져요. 신이 있는가. 그렇게 이들과 독특한 대화를 나눈 후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노가 솟구쳐요. 그 웃고 있는 모습에 뒤틀려. 그런데 치토스는 그 사람의 오랜 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알아요. 옛날에 학폭을 했었거든. 그런데 팬들이 막 쉬쉬쉬쉬 하면서 덮어줬어요. 그 내용을 댓글에 씁니다. 그렇게 치토스는 별 소득 없는 연차를 보낸 후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인터넷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팬들끼리만 덮었던 그 학폭이 아주 뉴스에 빵 터져버린 거지. 그리고 그 연예인이 자살을 한 거예요. 하여 이 팬덤이 치토스를 추적해 나갑니다. 치토스는 불안하죠. 회사 사람들, 온라인 사람들 모두 이 치토스와 그 연예인, 학폭이 문제냐, 악플이 문제냐. 뜨거운 감사입니다. 치토스는 조마조마하죠. 내가 추적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문제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된 감정에 막 도취됩니다. 거기까지요. 치유의 글쓰기. 이런 성질의 글은 아니겠죠? 슬슬 출발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장소가 제가 즐겨찾기 했던 곳이더라고요. 담소요. 왜 즐겨찾기를 했을까? 공원, 산책길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고 오리들이 살아요. 오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글쓰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어도 참여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갑자기 떨리네. 듣기만 하는 거면 좋겠다. 정말 그냥 작가님 이름 보고 신청했는데 불사 글쓰기라니. 다녀올게요.
30분이었어. 하고 우리가 외부의 일에 취약한지를 매번 느껴요. 그런 그림자를 사실 보기 싫은데 봄으로써 연대할 수 있고 또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작가님께서 아까 글쓰기가 너무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로서는 작가님의 책을 읽는 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앞으로 저도 좀 정치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읽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길 내내 거기서 막 뭐 글 써보는 거 아니야? 만약 글 쓰면 어떤 글을 써야 하지? 그런데 작가님의 글쓰기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작가님이 또 얼마나 말을 따뜻하게 잘하시는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사인도 받고요. 데이절님 마음을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또 최근에 산문집을 내셨더라고요. 난다에서 낸 어떤 비밀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공유드리는 TMI. 작가님 하면 구의 증명 작품부터 생각이 나죠. 이 책의 원제는 너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제야 언니에게는 이제야였고, 그리고 작가님의 글은 구의 증명 그리고 그 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고요. 이전에는 파멸로 이끄는 글을 쓰셨다면 지금은 좋은 어른을 한 명이라도 넣으려고 하신대요. 그리고 작가님의 책들 보면은 좀 열린 결말, 독자를 위한 여백이 있는데 그거를 중요시 하신대요. 또 작가님은 원래 시를 더 좋아하셨대요. 본인은 시의 언어를 갖추지 못해서 소설을 쓴다. 아직 나에겐 대표작이 없다.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쓴다. 소설로 질문을 던지고 소설로 답한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나만의 책방, 그 책을 읽고 소규모 커뮤니티, 오프라인 서점 이런 공간을 좀 더 잘 가야겠다. 좀 더 누려봐야겠다. 오늘 같은 기회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분들 덕분에 누린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재밌게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또 제가 너무 쑥스러워했지만 제 옆에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책 하울 그리고 최진영 작가님을 만난 기쁜 순간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작가님의 말대로 여러분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이고 I love you.